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 진짜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오픈 AI사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최초로 열었어요. 앞으로 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개발자들을 위한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뉴스 기사만 읽다 보면은 이게 감이 안 오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쫙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앞으로 뭐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초점을 두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간의 성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현재 200만 명의 개발자들이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사의 AI 모델을 가져다가 API라고 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무려 92%가 오픈 AI사의 GPT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자랑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새로운 내용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GPT-4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모델이었는데 그거의 업데이트 버전 터보가 출시가 된다고 해요. 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가장 체감이 될 수 있는가? 입력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이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12만 8천 컨텍스트 토큰을 지원한다? 쉬운 말로 하자면은 약 300페이지 분량의 단어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긴 문서를 올리거나 긴 문장을 올리게 되면 처리를 못 해줬는데 300페이지니까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거를 처리해주고 요약을 해주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도 뽑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한 자료들 거기에 올린 다음에 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원분들은 보고서 내용 긴 거 다 올린 다음에 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작가분들도 자기가 쓴 책 다 올린 다음에 수정할 부분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출판 시장도 달라질 수 있겠죠. 책 한 권을 다 올린 다음에 AI를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엮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야,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큰 체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는 2023년 4월 정보까지 학습이 되어가지고 이때까지의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신 데이터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 끝낸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해주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 분들보다는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소식인데요. 앞으로 API의 이미지 생성 달리3, 자, 그리고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비전 기술, 그리고 위스퍼 모델이죠. 텍스트 투 스피치,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바꿔주는 이 모델까지 API로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모델을 가져다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가 있게 되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막 갖다 썼다가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비용을 오픈 AI사에서 지불할 것이라고 해요. API 이용해서 개발한 사람들, 그리고 기업용 고객들, 엔터프라이즈 이용 고객에게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거를 오픈 AI에서 소송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줄 테니까 안심하고 사용해라. 자, 이러면은 생태계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API를 가져다 개발하는 사람, 엔터프라이즈 이용 고객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오픈 AI사에서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된다든지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터보 모델이니까 예전의 GPT-4 모델보다 이용할 때 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저렴하다라고 해요. 인풋, 그러니까 입력하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은 3배가 싸다고 하고요. 결과물을 출력해주는 비용은 GPT-4에 비해서 오히려 2배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개발을 해가지고 생태계가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또 다른 변화는 뭐가 있냐면은 챗GPT의 모드들이 통합이 됩니다. 현재는 유료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달리 쓸 때, 플러그인 쓸 때 각기 모드를 선택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쓰다 보면은 맞다, 지금 달리 모드였구나, 맞다, 지금 데이터 처리 모드였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가 모드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다 통합이 되어버려요. 모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요청하면은 알아서 모드 변환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리해지는 거죠. 한 화면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바로 오픈이 된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소식은 뭐였을까요? 바로 GPTs 그리고 GPT 스토어의 출시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더라고요.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자, GPTs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맞춤화된 챗 GPT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선물 찾아주는 GPT, 외국어 선생님 GPT, 학습 도우미 GPT, 스티커를 만들어주는 GPT, 이건 달리를 이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특화된 GPT들이 앱처럼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태계가 앞으로 생겨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한 코딩 교육 사이트 code.org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자, 이걸 이용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GPT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코딩을 더 재밌게 알려줄 수 있도록 돕는 수업을 짜는 도와주는 GPT, 수업 플래너 GPT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루프를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수업 플래너 GPT가 비디오 게임 캐릭터 관점으로 이걸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수업 계획 짤 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만들 때도 code.org의 데이터와 커리큘럼을 GPT에게 내가 학습시켜 가지고 수업 계획 짜는 데 특화된 GPT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언어 모델, 이 GPT 모델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내가 미세 조정, 다시 학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특화된 GPT들을 다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예요. 캔바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포스터, 문서 디자인을 돕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도 특화된 GPT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말로 설명해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는 캔바 GPT가 나온다는 거고요. 나는 이 날짜에 이런 행사가 열리는 포스터가 필요해,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캔바의 API를 사용해서 몇 가지를 제작해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 뭐 플러그인에서도 됐었는데 아예 독립된 GPT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앱처럼. 자,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혁신이 있어요.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냥 자연 언어로 내가 텍스트 입력해가지고 말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샘 알트만이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자, 플러스 모델에서 크리에이터 GPT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도움될 조언을 제공하는 GPT를 만들고 싶다 라고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스타트업 멘토라는 이름이 어떻겠냐라고 챗GPT가 제안을 해줍니다. 뭐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면 되고 아니면 수정하면 돼요. 또 거기에 맞는 이미지는 달리 3를 이용해서 제작을 알아서 해줬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면 바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사용자랑 대화할 때 강조되거나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했던 강의 내용 업로드 해줄 테니까 그대로 조언해 라고 샘 알트만이 입력을 했습니다. 또 컨피규어 모드에서 다양한 설정과 세부 내용 지시가 가능해요. 달리 모델 쓸 건지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드는 시작 대화를 내가 삭제할 수도 있고 대답을 할 때는 간결하게 말하라 이런 식으로 세부 지시가 가능합니다. 자, 업로드 파일 버튼을 클릭해서 내 강연 자료를 지금 업로드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직원 채용할 때 살펴봐야 할 3가지는 뭐냐라고 내가 이 스타트업 멘토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올린 그 업로드한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지금 작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니면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GPT를 만드는데 그거를 심지어 뭘로 만든다? 그냥 말로 요청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는 나만 이용해도 되고요.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회사용으로만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GPT 스토어라는 것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말에 열린다는데 자, 그러면은 아이폰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이 챗 GPT를 위한
앱스토어 같은 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쓸모있는 GPT들은 몇 개 개발해 놓은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올린 게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팔린다. 그러면은 수익도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해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그러한 기회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말로 이제 명령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많은 GPT들이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초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용자들에게만 이걸 오픈을 하고 나중에는 서서히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신뢰할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모두가 자신만의 AI 비서를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얼마나 쓸모 있는지 아직까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각각의 취지에 맞게, 나한테 맞게 필요한 AI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업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생겨나는데, 심지어 그거를 말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예전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앞으로는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말로 명령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시작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인기 GPT가 등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걸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GPT 스토어라는 게 얼마나 커질까요? 앱스토어처럼 커질까요? 뭐 그런 점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GPT-4 터보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얘가 처리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일하실 때, 생활에서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PDF 문서 올려가지고 요약해달라거나 분석해달라고 하는 거 정말로 제가 기대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PI를 공개하는데 그게 챗봇, 이미지 생성, 시각 정보 처리,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다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돈만 내면은.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Be My Eyes 같은 경우에는 시각 정보 처리하는 API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 앞에 뭐가 있는지를 AI가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나오니까요. 이와 유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아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또 기업들의 경우에는 커스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 오픈 AI사와 제휴를 맺어서 그들을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걸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기업용 GPT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시스턴트 AP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웹사이트라든지 앱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쉽게 개발하고 서비스에 붙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픈 AI사의 AI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자사 내부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활용할 길이 예전에 비해서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에서 이용을 할 때, 그리고 내가 GPT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때 저작권 문제 발생 시에 그 비용을 AI 제공 기업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어도비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즘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AI를 이용할 때 더욱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AI의 확산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어 드렸나요? 자, 포인트는 맞춤형 AI 시대가 개막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 펼쳐질까요? 실제로 유용한지는 터보 그리고 GPT 창작 스토어가 나와서 직접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역시도 직접 여러분들 분야에 한번 응용을 해보는 부지런함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쓸모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득이니까요. 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들의 생각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